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제가 그 개를 두고 말씀을 좀 올려보겠습니다. 그 개가 그 식용 시대를 거쳐서 그 애완동물이 되더니 애완동물도 넘어서 반려동물로 신분이 바뀐 그 이제는 개새끼라는 이 세 글자가 더 이상 그 욕설이 아닌 시대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나 누가 저에게 한자를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말하면 저도 단박에 아니 뭐라고 이 개새끼야 이렇게 분명히 이 화를 내게 될 것 같습니다. 예. 사실 개새끼라면 그게 그 강아지라는 말씀이죠. 뭐 이렇게 너스레를 떨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예, 우리는 왜 여전히 이 개새끼의 본뜻이 이 강아지인 걸 알면서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? 왜 그 개새끼라고 그러면 뭐 불같이 화를 내고 마치 이 사생 결단이라도 하려고 달려들고 합니까? 야, 이 쥐새끼야. 뭐 이렇게 말할 경우에는 물론 이 말도 아주 모욕적인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 말 속에는 그래도 조금 꽤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조금 들어있지 않습니까? 그러나 이 개새끼에는 그런 어떤 겹친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. 그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그 대법원에서 그 의원직 박탈이 확정되자 그 오모 전 의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대법관이냐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는 것입니다. 역시 이 개새끼는 이 나쁜 욕설이군요.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개를 의미하는 한자 두 글자인 개견자와 개구자가 둘 다 개를 의미하는데 뭐가 좀 다른 것인지 소개를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사실 저는 그 개에게 지은 죄가 좀 많습니다.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아침에 학교에 갈 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저를 전속했던 독구가, 우리 집에서 키우던 독구가 방과 후에 들어오니까 계산국이 되어 있었어요. 저는 그 독구가 영어 도옥의 그 일본식 발음인지를 그때부터 한참 뒤인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. 그때는 뭐 영어 조기 교육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. 중학교에 들어가야 ABCD를 배우던 시절이었습니다. 그 개에게 좀 독구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안 먹으면 또 이 혼이 나던 그런 시절이어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된 것입니다. 요즘 개들이 그 아직 신분이 수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게장, 보신탕, 영양탕, 사철탕을 이 두루두루 이 맛을 본 저의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양심 선언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고민이 됩니다. 하여간 개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좀 듭니다. 헛소리 좀 그만하고 개를 뜻하는 이 개견자 그리고 개구자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 견자는 바로 상형자인데 이런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립니다. 이렇게 하고 말이죠.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는 이 개의 머리 부분이고 이 덩어리 부분이고 꼬리 부분이고 이게 몸 부분이고 이게 여기 이빨 부분이죠. 이빨 되고 여기가 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조금 변해서 이런 모양으로 변했다가 보십시오. 여기 입 크게 벌린 입이고 여기 귀고 몸체고 이게 꼬리고 여기가 다리고 이렇게 돼요. 이것이 이래 다시 이런 모양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. 여기 개 귀를 점은 바로 개 귀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. 이렇게 됐죠. 그런데 이 구라는 것은 그런데 왜 어느 지역은 견이라고 어떤 지역은 구라고 그러냐면 중국이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 말하는 독구를 어느 지역에서는 이 견이라고 부르고 어느 지역에서는 구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견자는 금방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 구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구를 이루는 이것은 우리가 보통 개사슴록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
개나 사슴이나 어떤 짐승들을 얘기할 때 이 개가 어떤 그 대표가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라이온 사자도 바로 여기 개, 사슴, 녹, 개견자가 이게 바로 개견자거든요. 개견자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럼 뭐 이것이 들어가면 전부 여기에 뭐가 있든 전부 다 이 네 발 달린 짐승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구자에서 이 부분을 쓸 때 여러분 보십시오.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 틀린 겁니다. 물론 완전한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원래 이 필순에 보면 이걸 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돼야 됩니다. 이걸 위에 올리면 안 돼요.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손수자를 쓸 때 이렇게 올리지만 개견자를 쓸 때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. 이걸 좀 이해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이거 옆에 있는 이 부분 있죠. 이 부분. 이게 참 재미있는 글자인데, 이게 어떤 글자이냐 하면 말이죠. 이렇게 되고 뭔가 꾸부정한 것이 두 개가 얽혀 있는 모양이에요. 그래, 이게 직선이 아니라 꾸부정하게 얽혀 있는 두 개의 무엇을 뜻하는 건데, 거기에다가 여기에 입을 달면 이게 변해가지고 이것이 변해서 이 모양으로 변합니다. 이것이. 그러니까 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변한 것이고, 요거 그대로 입고자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, 이 말이 말이죠. 이 똑바르지 않고 말에 곡절이 있다. 말에 뭔가 곡절이 있다 할 때 이 구자를, 이 구자를 쓰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게 결국 곡절이 있다, 구부정하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개는 아까 말한 이 개는 좀 사냥개나 이런 좀 이렇게 덩치가 크고 폼 나는 이 개를 뜻한다면, 이거는 좀 작고 꾸부정한 개, 이런 개를 의미하기 위해서 의미하는 글자인 것입니다. 그래서요, 예를 들어서 여러분, 이것이 들어가면 전부 구부정하다는 뜻인데, 여기 사람인을 넣으면 말이죠,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. 예. 요즘 그 용어를 안 쓰잖아요. 쓰면 안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. 척추장애자를 얘기할 때 이 구자를 쓰고요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초를 넣고 이렇게 한다면, 이게 사실 이게 구부정한 풀인데 이 한문을 할 때 우리가 대개 보면 진실로 다만 겨우 이럴 때 구자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, 본 뜻은 똑바르지 않고 구부정하게 자란 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쇠금자를 이렇게 붙이면 이 구자에다가 이것도 뭐냐면 구부정한 갈고리, 이렇게 구부정한 갈고리를 의미하는 글자가 되시요. 그리고 또 한 글자를 더 소개해드리면, 늙을 노자 밑에다가 이 구자를 넣으면 노인의 그 얼굴에 구불구불한 주름살 있지 않습니까? 이거를 의미하는 글자인데 노인이라는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. 아주 이 말로 붙어서 얼굴에 깊은 주름살이 막 있는 거, 그 모양을 그린 겁니다. 구부정하다는 의미 이거 넣어가지고 요거를 줄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쓰기도 해요. 예, 똑같은 글자입니다. 예. 그런데 이 똑같이 개의 상형인 이 견자와 구자가 그 쓰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차이라기보다 좀 차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첫째 뭐냐면, 견은 몸집이 큰 그 개. 그러니까 아주 사냥개나 말이죠. 애견 아주 몸집이 큰 그 개를 의미하고, 그 다음에, 이 작은 개, 몸집이 작은 개는 이 구자를 많이 씁니다. 예. 그리고 또 요거는 식용개를 얘기하고 있고요. 요거는 식용견이 아닌 개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. 예. 그래서 보통 식용개를 우리가 잡아먹을, 보통 옛날에 많이 먹었던 단백질의 그날을 생각했던 이 황구라 그랬지, 황견이라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견은 말이죠. 애견 협회도 있었죠. 애견에서 지금은 반려동물로 이미, 반려는 원래 부부끼리 서로 반려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가 확대되어가지고 개가 이제 반려가 되었어요. 반려동물로 승격한 지가 이미 오래고, 그리고 여기다가 보면 또 견공이라는 용어가 옛날부터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 견공은 최고의 존칭입니다. 왜 그러냐면 공은 황제, 황제 밑에 왕. 이때 그 다음에 왕 다음에 고유관직이 바로 공이에요. 그러니까 그 밑에
후, 백, 자, 남, 후작, 백작, 자작, 남작이. 거의 다섯 자기 가운데 제일 높은 게 공인데, 견공, 얼마나 높은 그 이름입니까? 그래서 감히 이 견공을 잡아먹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일이고, 이 황구를 보통 잡아먹고 했던 것입니다. 예. 그런데 그 황구라는 말도 참, 요즘 보통 보면 말이죠. 황구는 원래 그 누렁이, 예? 그리고 누런개인데, 요즘 뭐 보통 보면 이걸 똥개라고 부르죠. 그래서, 이 구는 좀 억울한 면이 좀 있습니다. 개는 대접을 많이 받는데, 그는 말부터 똥개 취급을 받고 이러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팽이라는 글자 있죠? 팽. 예. 이게 뭐냐면 삶는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이 팽에 해당되는 이 동물은 사람과 개밖에 없습니다. 뭐 다른 그 말이나 뭐 혹은 돼지나 이런 다른 이 짐승, 양이나 이런 짐승들은 팽이라고 말 안 써요. 그런데 오직 사람과 개만은 또 팽이라는 용어를 쓰죠. 예. 사람을 말입니다. 기름이 막 설설설설 끓는 큰 가마솥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삶아 죽이는 거. 이거를 이 팽형이라고 해요. 팽형이라 그러고요. 역시 이게 보면 원래 이 팽이라는 것이 게를 삶는 팽구, 예, 팽구. 게를 삶아 먹던 것이었는데, 사람을 개 취급하게 된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억울하게도 사람이 개 취급을 당한 거예요. 여러분, 이런 말, 이거 들어보셨죠? 이게 뭐냐면, 여기 글자가 교활할 교자죠. 그 다음에 여기, 요렇게 쓰면 여기 토끼 토자죠. 여기 죽을 사자죠. 그 다음에 뭐냐면, 듣기 별로 안 좋은 주구. 예. 주견이라 그러지 않고 주구라 그러죠. 주구 아주 나쁜 뜻이잖아요. 사냥개. 너 주구 아니야? 그럼 누구의 주구 아니야? 그럼 나쁜 뜻이잖아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 팽자가 딱 들어갑니다. 여기에. 교토사 주구 팽. 그 다음에 뭐가 따르냐면, 높을 고자에다가, 이 높은 하늘에 날든 새가 바로 고조지요. 고조가 이렇게 이게 다할진자, 예, 다할진자. 고조진 하면, 이 좋을 양자에다가 화살 궁자에다가 장자는 쓰지 않고 처박아 버린다 이거예요. 예, 뭐 아주, 이 보물처럼 소장하는 게 아니라, 안 쓰고 처박아 본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이 팽자나 똑같은 뜻이죠.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. 뭐냐면, 상대 적할 때, 적국이 뭐가 됩니까? 망하잖아요? 적국이 망하는 것을 파라 그래요. 적국을 파괴해버리면, 적국을 망하게 해버리면, 그 다음엔 뭐가 죽느냐 하면, 다 주구, 양궁처럼, 꾀를 내든, 아이디어를 내든, 모신들이 있잖아요. 모신들이 어떻게 되느냐. 모신들이 결국은 어떤 상황을 당하냐면 사망한다, 죽는다 이거예요. 예. 이게 정말 참 재밌는 말이죠. 교활한 토끼가 죽고 나면 그 사냥물이 없으면 이 주구를 삶아 먹어버려요. 그 다음에 하늘 높이 있던 새들이 말이죠. 새들이 다 화살 맞고 죽어버리면 이 양궁에 쓸 데가 없어서 이걸 구석에 처박아 버린단 말입니다. 예, 폐기처분 해버리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자기하고 싸우던 오랫동안 상대하는 적국이 파망 없어져 버리면, 파망하면 모신도 별로 죽여버린다 이런 말인데, 여러분 이거 많이 알죠? 이거 누구 개인이 만들어낸 말 전혀 아닙니다. 예, 우선 요 두 가지는 뭐냐면, 여러분 저걸 아시죠? 이 오나라와 그 월나라가, 중국 남쪽에 있던 오나라와 월나라가 니 죽고 내 살자, 니는 죽고 나는 살자 하고 열심히 오랫동안 싸웠던 이 싸움이 월나라의 고천의 완성으로 끝난 뒤에, 그렇죠? 이 구천을 도와가지고 이 오나라를 멸망시킨 이 모신이었던 범려라는 사람하고 문종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, 이 범려는 끝나고 난 뒤에 상금을 타가지고 챙겨서 월나라를 떠나버립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제 나라로 가서 큰 부자가 돼가지고 잘 사는데요. 편지를 보냈어요. 가면서 문종에게 이거 당신 이거 알지? 이거 응?
교토사 주구팽 고조진 양궁장이라는 말이 있잖아, 옛날부터. 응? 그러니까 나는 이걸 생각해서 떠나니까 당신도 떠나라. 그 인간이 말이지, 이마가 좁고 말이지, 이 코가 이렇게 길쭉하고 이래가지고 턱이 빠르고 이래서 분명히 고생은 같이 하지만 즐거움은 같이 할 그 관상이 아니야. 당신은 관상도 볼 줄 몰라. 이러면서 가버리잖아요. 그런데 이 문종이라는 사람은 그럴 문자에다가 심을 종자인데 이 사람은 아주 또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고생해서 이 구천을 이기게 해줬는데 구천이 아무래도 그런 나를 말이지 죽이게 하겠냐.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그 구천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다가 구천이 어느 날 갑자기 칼을 탁 주면서 자살하라 그래요. 왜 자살을? 아이, 당신이 말이지 제주에 반도 못 쓰고 오나라를 멸망시켰다는데 당신이 제주를 부리면 이 올나라도 날아갈 게 아니냐.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으니까 제발 좀 돌아가 주세요.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살을 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여러분 초환전, 항우 유방 어마어마한 초환전을 벌였을 때 사실 그 유방이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. 누가 잘했습니까? 항우를 완전히 이 포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한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군사 전략가. 그러니까 그 후세에 말이죠. 이 배수진으로 유명한 한 번도 그런 배수진이 없었는데 배수진을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긴 그 한신이가 사실은 자기가 모반을 해야 이 나라를 반 혹은 세계로 갈라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너무 사람이 이 전쟁은 잘하는데 마음이 음흉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걸 하지 않다가 항우주 유방에게 사로잡혔잖아요. 체포됐잖아요. 그냥 인사하러 왔을 때 잡아버립니다. 체포. 그래서 이 모든 권한을 떼버리고 거의 일종의 유폐 시기는 마찬가지 상황에 돌아가죠. 그때 이 한신이가 이걸 교토사 주구팽 고조진 양궁장 적국파 모신망 이 전체를 인용합니다. 그러니까 이 법녀가 인용할 때는 여기까지였는데 그 뒤에 또 이 법녀는 바로 언제냐면 공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이 한나라에 한참 이제 그동안 또 사람들이 이걸 더 붙여놨어요. 이게 누가 했는 말이 아니고 한신이가 혹은 법녀가 했는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그 민간들의 이 대중들의 이 의식이 반영된 아주 이 속담이라고 보면 되겠죠. 예.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중국 고대인들의 삶의 지혜가 아주 무르녹아 있는 속담인데 실컷 이용만 당하고 세상에 그런 일 많죠. 이용만 실컷 당하고 참 이 헌신짝처럼 버려지기도 하는 비정한 세태를 아주 압축한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노자는 정말 이 깊은 생각을 가진 사상가죠. 팽당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? 이 노자 하는 말이 참 도덕경에 나오는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 공을 이루면 말이죠. 그 다음은 자기 몸을 뽑아서 딴 데로 가라 이거예요. 그 공치사를 하고 말이죠. 문종처럼 그러다간 되게 죽는다 이거예요. 결말이 좋지 않다. 공성이면 신태라는 건 물러나라 이거예요. 뭐 상금은 줄 거 아닙니까? 그거 가지고 조용히 가 사는 것이 좋지. 뭐 더 뜯어먹겠다 그거 붙어 있다가는 날아간다 이것이죠. 그리고 또 이런 말 합니다. 노자가 또 이런 말, 공성이 불거. 예. 공성이 불거란 뭐냐면 이게 거라는 것은 거기에 걸터 앉아 있단 말이니까 공을 이루고 그 공에 계속 공을 뜯어먹고 죽을 때까지 뭐 오랫동안 공치사를 하고 이런 것을 공성이 거라 그러는데 공을 이뤘으면 불거해야 된다. 그래 공치사 하지 마라 이거예요. 누굴 도와줬더라도 일체 도와줬단 말 하지 마라 이거예요.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이 크게 잘 되는데 온갖 사방 다니면서 저 친구 어려울 때 말이지 내가 도와줘가 다시 살아나가 저렇게 됐어. 이런 소리 하면요 그를 얘기를 전해받는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고마움이 0.1초 만에 싹 사라져버리고 원수가 돼요 그다음부터는.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건 지금 뭐냐면 공치사를 하지 말라는 세상에 제일 치사한 게 공치사 하는 거다 이겁니다. 공치사를 하지 마라 이거예요. 예.
공치사다 보면 이 팽을 당할 경우도 있다 이거죠. 예. 그러니까 팽당하면 그 기름 솥에 들어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, 여러분. 그 고통이랑은 말도 못 하잖아요. 이미 늦었어요. 이미 그 솥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. 아, 여러분, 여름이 자꾸 다가오고 있어요. 다가오니까 이 개들 가운데서 특히 그 누런 그 황구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. 아직도 이 개님들의 신분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분들이 좀 있어서 이 여름이 다가오면 말이죠. 침샘이 말이죠. 여름이 다가와서 이 개들만 보면 이 침샘이 동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요. 그래서 이 황구들의 참 운명이 참 걱정이 되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생각해보면 말이죠. 수십만 년 전에부터 야수들 가운데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복종을 하고 도덕을 지켜주고 그리고 사냥을 도와주고 또 이렇게 사람에게 수십만 년 동안 이 충성을 바쳤던 개들의 말이죠. 대를 이은 그 충성을 생각해서라도 개를 먹는 일은 삼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런데 참 우리 민족이 개의 새끼를 개새끼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. 얼마 안 됐고 그 전에 어떻게 불렀냐면 고려시대 뭐 이전부터 고려시대에 남긴 이 문헌을 보면 어떻게 개를 뭐라 그러냐면 가휘라 그래요. 우리말로 지금 한글로 바꾼다면 가휘라 그럴 거예요. 새끼는 말이죠. 새끼는 삿기도 아니고 삿기예요. 가휘삿기. 그러니까 이 개새끼라는 사실 그 강아지잖아요. 개새끼라는 귀여운 이름은 이 말의 주인인 강아지에게 돌려주고 좀 미운 놈, 못마땅한 놈을 욕할 때는 좀 부드럽게 들리잖아요. 그 가휘삿기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좀 부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오늘 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헛소리 같기도 한데 하여튼 개에 관해서 바로 이 개 견자 구자가 뭐가 다르냐 하는 데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